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중앙선관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4일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일요일인 4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좌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혹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김기현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날인 5일, 그러니까 월요일인 내일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일요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지금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뿌리 깊은 부패 의혹이 만연돼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두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고위직 내부자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 행위도 버젓이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태가 이런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관위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 같은 조치는 낌새조차 느낄 수 없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한다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는 선관위 부패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면서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한정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수사도 마찬가지라면서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감사원 감사가 그래서 필요한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신용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달하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민주당과 선관위의 유착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히 고용세습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관행을 존중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 세습을 누렸던 것이라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해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선관위 다른 구성원들 명예와 자부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근면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노태학 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 자기 조직 보호만 챙기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읽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올 수 있나라면서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5년 감사원법 일부 개정에서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재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감사원은 이런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용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일관한 건 선관위가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노태학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 분노와 청년세대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한무치함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라면서 초유의 공직 세습도 모자라서 감사 거부 꼼수까지 보탰으니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에 최악의 공직 농단이라는 오욕을 남기게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국회와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기관 쇼핑하는 것은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쇼핑 시간은 끝났다. 냄비 속 개구리 신세인 줄도 모르고 구차하게 연명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계속 받아왔고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2차례나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제 와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임이 분명하다며 1994년 12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이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은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직무감찰을 하지 않을 때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기관에서 빠진 상태로 감사원법이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썩은 동아줄을 움켜쥐고 바둥대는 선관위에 결자해지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헌정유린 더는 안 된다면서 아빠 찬서, 형님 찬서, 근무 세습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온갖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가족선관위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거부는 철회하는 게 정답이다. 국회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만이 선관위가 국민 앞에 속죄하고 다시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밝힌 표현 중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가족선관위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마 최근 선관위 행태를 보면서 이런 지적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취직 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청년들, 특히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선관위의 행태에 얼마나 큰 공분을 느낄지 충분히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일요일인 4일 열린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국민 누구도 초헌법적 기관을 허락한 적은 없다면서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하며 법을 농단하는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거둬지고 응징받아야 한다. 그런 선관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 타령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감사원법 51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며 국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책임자는 공명정대하게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병민 최고위원도 평범한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가 폄훼되지 않도록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모든 걸 걸고 대응에 나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사태를 해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노태학 위원장은 즉각 사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은 불공정 채용을 묵과하지 않고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선관위에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아빠 찬스를 쓰게 만든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를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했다고 딸인 조민을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최근 밝힌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예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이 발언, 부정채용 의혹이 짙은 고위직들의 아들, 딸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아버지가 사퇴했다고 그 아들, 딸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조국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났다고 딸인 조민은 계속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비유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